올해 55세세요? 예, 그러네요. 예.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라는 게 어떤 거죠? 건설 회사에서 이제 사고 나지 말라고 예. 이제 점검 순회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제 안전. 아, 그러면 이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일은 한 25년 정도. 오래 하셨네요. 예, 이게 학교 졸업하고 그 전공을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계속 한 거죠. 아, 그럼 건설사도 큰 데 있으시겠는데? 많이 작은 데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그만한 이제 전문 건설 회사라고 하도급 회사에서 또 현대건설까지 가보고 예. 또 감리 회사까지 다 가봤으니까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봤어요. 네, 건설 회사. 여기는 정년퇴직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 정년퇴직은 보통 이제 큰 회사들은 제 또래가 정년퇴직입니다. 제 55세 이제 되면 그쵸. 다 은퇴를 시키고. 요즘에 50대 중반 되면 예. 은퇴 권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도 뭐 55세 되면 다 나가야 되는 그런 맞아요. 예, 요즘에. 상황인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그 안전관리라는 자격이 사람이 없어요. 사고는 많이 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60대 뭐까지 자기가 일만 할 수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조금 리스크도 크지 않을까요?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게 예,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심적 부담. 일이 힘든 것보다 심적 부담이 많아요. 그쵸. 뭐가 예, 스트레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게 예. 조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불려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서 이제 또 여태까지 한 거 그런 자료를 증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다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전관리 그 위에 현장 소장이라는 그 현장 사업주를 대신할 사람이 그쵸.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시겠네요. 예, 그래도 그분이 이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열심히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보니까 좀 특이하신 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대리운전도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은 보통 이제 건설회사가 이 현장에 있을 때는 보통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6시 5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퇴근은 또 일찍 해요. 보통 5시 되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한 6시 정도 돼요. 아, 네, 그래서 그거 밥 먹고 한 눈 좀 잠깐 쉬었다가 한 7시 반부터 또 대리운전을 나갔거든요. 그럼 대리운전은 몇 시까지 보통? 보통만 한 11시에서 12시 이내로. 아, 너무 그 다음 늦게까지 날, 출근해야 되니까. 네, 무리가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막 1시, 2시까지 돈 번다고 그쵸.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무리더라고요. 빚이 좀 있으세요. 대출금이. 예. 그쵸? 예. 대출금은 뭐 집 때문에 생긴 건가? 생활하다가 생긴 그게 생활하면서 늘은 카드값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집도 이렇게 제가 뭐 세종시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다 보니까 그게 한 9,200만 원인데 전세 끼고 샀거든요. 한 예. 2,500에. 그런 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생활하다 카드빚 이런 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출금이 한 1억 조금 넘었는데 예. 이게 이자가 거의 19% 2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저는 한 3, 4년 하다 보면 갚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자가 20%대니까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휴, 엄청나네, 이자가요. 그리고 은행 이자가 보통 3%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거를 20% 몇 배, 거의 6배 정도인데.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갚을 수가 없게 되버리는 거죠. 이게 조금씩 처음에 뭐 한 3천만 원에서 대출금이 이게 자꾸 늘은 거죠, 이게 20%짜리다 보니까. 좀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셨다가 그게 좀 제대로 예. 수익성도 안 좋고. 예, 그냥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전세다 보니까. 아,
건설 회사에서 한 죄송하지만 연봉은 어느 정도 지금 7천 하고 있어요. 그 적은 돈은 아닌데 연봉.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거의 뭐 대출금 나가고 저 카드값 나가고 집사람 병원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생활비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한 달 생활하는 비용은 한 150, 한 200만 원 돈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두 식구인데 아 자녀분은 안 계시고 자녀들은 분가했어요. 분가했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시구나.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출금이 이제 한계가 온 거지 이제 최대한. 어떤 분이 이제 대리운전하다가 트럭 노점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트럭 좀 예. 근데 그 사모님이 좀 많이 반대를 하신다고요. 예. 얘기를 했더니 예. 어떻게 설득을 해보실 생각이에요?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제 예. 이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7천이라는 돈이 대리운전 빼고 세 전이죠? 예, 세전이죠. 이제 근데 세전.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480만 원 정도. 한 월에? 예, 그리고 이제 대리는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50만 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그렇죠. 이제 2, 3일에 한 번씩 하든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그러면 서너 번 정도. 평균적으로 5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지금 좀 소득이 있으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지금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 600인 정도면 조금 모르는데 숨은 쉬는데. 네. 그리고 집사람이 계속 이거 아프다 보니까 뭐 신경과 약도 먹어야 되고 당뇨 약도 먹어야 되고 무릎 뭐 이것도 치료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과외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무시 못하죠. 예. 문제가 이제 제가 보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사모님의 설득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지방에서 장사하셔도 교육받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방이 상권이 작아요. 작죠. 생각보다 예. 작아요. 예. 아무리 대전은 큰 도시예요. 정말 큰 예. 도시예요. 예. 솔직한 얘기로 이 근방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 데는 서울, 경기 빼곤 대전이에요. 예. 왜냐면 대전이 조금 그래도 이게 있어요. 대전 분들이. 그런가 봐요. 예, 대전 분들이 그래서 좀 제가 대리 그 하던 사람이 오늘 70만 원 벌었다고 막 엄청 좋아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대전이 조금 이게 세더라고요. 돈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또 거기 대전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예. 학군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교육의 도시. 예, 교육의 도시잖아요. 대전은 정말 교육의 도시잖아요. 하이스트도 있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경기에서 장사하는 게 매출이 훨씬 높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요 차 타고 오면서도 봐도 요 시험까지만 와도 벌써 빼곡하게 예, 차들, 상가도 예. 있고 가게도 많은데. 이게 드문드문이 아니라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수많은 구가 있는데 예. 각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주 고객층이 50대에서 70대가 저희 주 고객층인데 거기에 다 몰려있다고 봐야 돼요. 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교통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늦게까지도 많이 다녀요. 예, 그렇죠. 예. 밤 그래서 12시, 1시까지. 지방에서 장사하시는 것보다는 솔직히 서울에서 장사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취방을 하나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또 비용이 또 들어가기 예, 때문에. 뭐 자취방이야 그렇게 안 비싸요. 예. 이 근방에 그게 멀지 않은 거리에 보면 보통 자취방이 뭐 100에 25만 원짜리부터 200에 35만 원짜리까지 뭐 이런 예. 원룸처럼 돼 있는 데는 많아요. 예, 예,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비용보다도 사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사모님이 이제 몸도 아프시고 그런데 병원 갈 일도 있고 예. 같이 모시고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본인이. 이제 택시 타고 가라고 지금도 택시 타고 다니거든요. 계속 불러주거든요. 택시를 네. 불러주고 자기가 이제 타고 가고. 이제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이걸 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네. 하는데 뭐 그 영상에서 보셨던 뭐 70만 원 벌었습니다. 오늘 막 했던 분은 60대 중반이세요. 그분은 연세가 많아요. 아, 예. 근데
이제 보통 저희 트럭 장사의 비수기가 예. 장사가 안 되는 이 시기가 보통 7월, 8월이 좀 장사가 안 돼요. 아, 지금이 그래요. 예, 너무 더워서. 더워서. 예. 너무 더워서. 더워서 사람들이 안 안 나와. 거. 그렇죠. 예, 안 나오는 그거예요. 예. 7월은 장마철이고 8월은 어. 너무 더워서. 그런데 이제 또 9월부터 성수기가 시작돼요. 예. 9월부터 쭉 이제 장사가 잘 되다가 이제 겨울 되면 조금 주춤하는데 겨울 돼도 괜찮아요. 예. 그게 거의 5월까지는 쭉 이어져요. 그냥 9월부터 5월까지. 아, 거의 겨울에도 팔 게 있어요? 아, 그럼요. 겨울에도 장사 잘 돼요. 그 영상 찍었을 때가 거의 겨울이 끝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 영상에 나온 5천여 넘은 분이. 예. 겨울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는 여기서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면 뭐 수익은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저 생각하는 게 600은 벌어야지. 예. 최소 600은 벌어야지 예. 뭔가가 되는데. 예. 투잡을 안 하고 그렇지요. 그것만 그렇죠. 집중할 수 올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내가 이거 얼마 법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사기죠. 솔직하게. 예. 그 장사라는 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좀 바뀌겠지만 그래도 이 이상을 벌어야 되냐면 이 트럭 장사라는 게 단순히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걸로 그쳐서는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예. 언제까지 이게 막 열정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장사를.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여윳돈이 있어야 돼요. 예. 항시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계속 하는 말이 그냥 먹고 살 정도로 벌 거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예.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노후를. 계속 이걸 예. 모아놔야 모아놔야 예. 저희가 3년까지만 여기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3년 뒤에 여기 나왔을 때 그래도 1, 2억이 있어야 모래도 하나 조그만 거라도 한번 시작을 예.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 그래서 여윳돈을 꼭 모아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600을 벌어야 그 집에 갖다 준다고 치면 예. 3, 400은 그래도 한 달에 저축을 예. 넣어야지. 그렇죠. 예, 그래야 장사가 또 안 되는 이 비수기 때 조금 비수기 때도 이거는 벌어요. 예. 600만 원 정도는. 예. 근데 비수기 때 저축을 못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급해지지가 않죠. 예. 통장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막 맞습니다. 예, 좀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좋은 예. 말씀. 그래서 가르쳐 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느냐가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예. 사모님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 사모님이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시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이게. 근데 이제 이대로 그 생각은 내가 여기 이걸 하십시오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저도 많은 분들을 면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해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정년 후를 좀 생각을 하기엔 좀 늦으셨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이제는. 예. 그렇죠. 이제는. 예. 이게 회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건설 경기는 안 좋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회사에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대기업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예. 퇴직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요즘 퇴직금도 대기업에서 연애 정상에 딱딱 해버리잖아요. 부담돼가지고 한 번에 나가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는 이제 이게 일거리는 아직까지 있는데 이제 이것만 벌어 가지고는 이제 아까 이 생활이 안 그렇죠. 된다. 지금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대출도 그렇죠. 더 이상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이자도 감당할 수도 없고 이 그리고 이율이 14%를 때려줬다는 거는 예. 신용등급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거의 20%대니까 이거는 더 이상 대출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예, 한도가 은행권에서는. 지금 다 차서 더 이상 대출 해주지도 않아요. 예. 1금융권에서는 이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이율을 1금융은 아예 해주지도 예. 않아요. 저축은행만 해주고. 저축은행. 근데 14%를 때렸다는 거는 살벌하게 때려준 거예요. 이거는. 예, 19%. 지금 최고율이 19%인데 19%를 지금 그러니까요. 내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작년엔가 대출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4% 작년에. 그러니까요. 그게 4% 3%가 정상인데. 이제 신용 좋은 사람들이 보통 받는 그거거든요. 예. 보통 4%에서 5%는 안 넘어요, 무조건. 예. 5% 넘으면 딴 데 갈아탄다고 그러면 되니까, 나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이유를 뗄 때가 신용등급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냐면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신용 불량자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할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 확장을 한다거나. 이게 뭐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아니라 내가 이 확장을 할 때
돈 빌릴 데가 없어요. 확장을 못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신용 회복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인데 그게 아직 안 끝나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그러면 안 되죠. 예, 회복하기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회복위원회 건 다 신용 회복은 끝났는데 그 기간이 또 있어요. 자산공사인가 뭐 이런 여기에 또 묶여 있는 거기서 하는 게 이게 그게 끝나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정상으로. 안 끝나니까 이게 그렇죠. 시중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렇죠. 그렇죠. 가면은 아니면 담보가 있냐 이래도 담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그랬는데 당신은 선비 스타일이라서 장사하고는 안 맞을 거다. 장사라는 게 뭐 내가 뭐 좀 촐랑촐랑대고 이런다고 장사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또 그 사람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예. 또 손님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 잘하셔서 다시 이제 조그만하게부터 다시 시작해 본다고 그 사업을 다시 여기서 졸업하고 하신 분도 있으세요. 뭐 교수님마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 교수님도 교수 뭐 별의별 분 다 계세요. 예. 뭐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교관이었던 분도 여기 오셨고. 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옵니다 여기. 다 거쳐가 예. 거쳐가. 근데 뭐 대부분 뭐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하던 사업이 잘못되거나 부도나거나 사기 맞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어려웠을 때 여기 오시는데 교육 받은 대로만 하면 그래도 다 잘 하세요. 뭐 다시 재기를 하고 또 다른 중요한 건 그거죠. 3년 안에 재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희는 많은 인원을 교육해 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도 많을수록 같은 파리바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은 줄어들어요. 점주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나눠 먹게 하는 건데 상권이. 그렇죠.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뭐 있어도 자리가 중복이 돼요. 자꾸. 그러면 저 파는 거는 아이템은 그럼 무조건 여기서 대표님이 선정을 해줘요. 돈이 된다 하는 그때 건데 수익성이 좋은 걸 일단 선택하겠죠. 저는. 그렇게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결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마음이 편하죠. 공급을 꾸준히 1년 내내 360일 받을 수 있다는 거. 좋은 10명에서 15명은 절대 안 넘겨요. 왜 그러냐면 10명에서 15명을 넘겨버리는 순간부터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냥. 왜 그러냐면 자리가 너무 상권이 겹치니까. 아니, 참여 장소가 어저께 똑같은 차가 왔다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자리에 와. 왜 그러냐면 자리 보는 눈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좋은 자리 보는 눈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겹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인원수는 저는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거나 이래서 많이 들어올수록 저는 이득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이 줄어요. 파리바게트 개수가 많아진다고 점주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만큼 내 매출을 갉아먹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을 둬요. 최대 10명에서 15명. 근데 10명 이상은 거의 안 넘을 예정이에요, 저희가. 그래야 여기 있는 분들이 수익성이 높아요. 해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뭐 방송 나오고 뉴스 나오고 그러면 한 번에 막 20-30명이 오면 다 받았어요, 그냥. 교육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 자리 때문에 서로 막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그리고 자리가 너무 겹쳐요. 아니 서울하고 경기도 다 가는데도 겹쳐요. 보는 장사 잘 되는 데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따다다닥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는데 한 10m 떨어지는데 모퉁이 돌면 또 있어. 우리 팀이. 그럼 엄마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저 모퉁이 돌면 똑같은 차 있던데? 가보면 장사하고 있어.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차 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거 불만이 쌓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원수 제한을 한 2년 전부터 두기 시작했어요. 2-3년 전부터 10명에서 15명 해보니까 그때